올리야, 너 뭐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2월에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색상과 함께 자동차 외장 관련 소재는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차량 표면에 긁히거나 흠집이 생겼을 때 속상했던 기억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자동차 전체를 재도장하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햇빛을 30분만 쬐면 차량 표면의 긁힘이나 흠집이 스스로 원상 복구되는 자가치유 코팅 소재입니다. 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차량 스크래치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존 자동차 보호용 코팅 소재와 내구성이 동일하면서도 햇빛만으로 흠집을 자가치유할 수 있는 자동차 클리어 코트형 자가치유 코팅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클리어 코트 층에 미세한 흠집이 나면 컴파운드 등의 연마제를 사용해서 흠집을 지우는데요. 이번에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팅 소재는 코팅층에 유실 없이 자가치유가 가능한데요. 보호용 코팅층의 수명을 보다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실험 소재에 특수 코팅 신소재를 스프레이해 표면에 입힙니다. 그리곤 소재 표면에 칼로 흠집을 낸 뒤 태양광을 모스한 근적외선 레이저를 쏴줍니다. 약 30초 후 레이저가 닿은 부분의 흠집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햇빛 외엔 아무런 조치 없이 흠집이 원상 복구된 겁니다. 이 특수 코팅 신소재는 기존의 코팅 소재의 연구팀이 개발한 힌더드 유레아라는 신물질과 투명한 유기 광열 염료를 합성한 것인데요. 신소재의 햇빛이 흡수되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고분자들이 원래의 그물망 구조에서 해체돼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화학적 결합으로 흠집이 복원되는데 기존 보호용 코팅 소재와 성능은 동일하면서도 햇빛만으로 흠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가치유 코팅 소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손상이 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하는 소재로 이제 고가의 자동차나 이제 전자제품, 렌즈 등의 보호용 코팅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표면이 이제 손상되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거나 이제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제 그 손상된 부분을 다시 코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랑 물질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 물질이 발생되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 중인 자가치유 코팅 소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친환경 코팅 소재로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동 세차 기계로 인한 긁힘 같은 보호 코팅층이 완전히 벗겨나가지 않을 정도의 긁힘에서 자가치유 능력이 있지만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기술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전체 코팅층의 완전 자가치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팀은 지금보다 내구성을 더 향상시켜 자동차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코팅 소재로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소재를 상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광열염료의 전기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나 소재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우수한 저가형 광열염료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빠르면 3년에서 한 5년 내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EUV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진호 교수는 최근 또 다른 출발선에 섰습니다. 노광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오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EUV 펠리클을 개발해 반도체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테스트 샘플이니까 이건 전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나? 33개가. 펠리클은 90% 이상의 EUV 투과도 조건을 목표로 수십 나노미터 두께를 대면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도전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작은 입자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해줘 원치 않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바깥쪽에는 물로 이제 중탕을 하게 되고 내부에는 이제 염기 용액을 넣어서 이제 식각을 좀 더 균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된 방막만을 남겨두기 위해 실리콘 부분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EUV 펠리클이 만들어지는데요. 방막의 두께가 30나노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중 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60도의 온도에서 44시간 동안 중탕을 통해 실리콘을 깎아내면 EUV 기술의 또 하나의 미래인 펠리클이 완성됩니다. 선진국에서만 개발돼 왔던 EUV 펠리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EUV 펠리클은 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성이 검증돼야 합니다. 챔버 안에 가스를 주입시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펠리클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펠리클이 파손되는지 알아보는 기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적 평가가 끝나면 EUV 펠리클의 고내열성을 확인하는 열적 평가가 시작됩니다. EUV 노광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펠리클을 5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줍니다. 펠리클 샘플은 진공 챔버 안에 지금 들어있고요. 요 위쪽으로부터 808나노미터의 적외선 레이저를 조사를 할 겁니다. 마치 EUV 광을 흡수해서 히팅이 되는 거를 808나노미터의 장파장으로 흡수가 되는 걸로 모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고온에도 EUV 펠리클이 파손되지 않는 안정성 평가가 끝났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 펠리클 개발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을 또 한 번 세계에 과시하려는 안진호 교수. 20나노미터 두께짜리가 이게 바람만 불어도 사실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안전성, 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투과도는 92%, 95% 정도를 만들면 반도체 생산량을 훨씬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소재를 찾는 게 펠리클 연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 일대에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여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앞차가 서면 속도도 서서히 줄입니다. 교차로에선 좌회전도 거뜬한데요. 정해진 노선만 달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운전자 도움 없이 목적지만 설정하면 실시간 최단 거리를 찾아내 스스로 이동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이 운전대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운전대와 속도를 함께 조절하는 2단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3단계, 그리고 특정 구간만 완전 자동 운행을 하는 4단계와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뉩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3. 이미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테스트로 레벨 4를 위한 도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검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업용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시범 운행 구간 지정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기 전 스마트폰 앱을 열어 차량과 이용 시간을 간단히 입력하면 예약 완료.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호출된 차량은 대부분 정류장 가까이 있어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어야 해서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정지 신호등에선 부드럽게 멈춰서 주행과 정차를 자유롭게 합니다. 택시 시범 운행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대중교통인 자율주행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곧 청계 5가까지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나 또 대중교통이 열악한 외진 지역도 무인 자율주행 버스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이러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14곳이 있는데요. 아직 대부분이 좁은 특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노선만을 반복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곧 기술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EUV 마스크 개발은 잘 되고 계시죠? 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EUV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들이 안진호 교수를 만나러 온 건데요. 저랑 인연이 한 20여 년 정도 된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했었던 그런 품목 이외에 최첨단 EUV 포토 마스크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EUV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EUV 노광 기술의 터전을 만들고 국산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안진호 교수.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EUV 연구자들은 연구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를 찾아오곤 합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또 펠리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못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릭 패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릭 패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곳. 서울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반도체 나노미터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의 특성상 환경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요. 작은 먼지나 이물질 하나만으로도 연구 결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에어 샤워까지 맞춰야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는 이곳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곳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최첨단 공정인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기술과 관련된 소재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극자외선 연구의 구심점, 안진호 교수입니다. EUV, 즉 극자외선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파장이 짧은 만큼 모든 물질에 쉽게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개의 특수한 반사 거울을 이용해 EUV 광을 반사시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된 회로의 패턴을 빛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복사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더 작은 이미지를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큰 글씨를 쓸 때는 두꺼운 붓을 사용하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세필이라 해서 아주 얇은 붓을 사용합니다. 그런 비슷한 논리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은 193나노미터를 사용하는 그런 ARF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193나노미터보다 파장이 14분의 1 정도로 아주 짧은 극자외선, 혹은 영어로는 EUV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EUV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안진호 교수. 국내의 EUV 기술을 연구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은 안진호 교수의 오랜 연구 파트너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준 기업의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저와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그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체 EUV 장비 기업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네. 안진호 교수를 반갑게 맞아주는 김병국 대표는 국내 최초로 EUV 마스크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한 연구자인데요. EUV 장비 개발 연구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데 큰 획을 그었습니다. 수정기 쪽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노광기도 여기저기 문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UV 장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본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아직 숙성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게 통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때 용기와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될 수 있었지, 그냥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EUV 기술이 언젠가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해온 안진호 교수. 연구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나의 씨앗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뿌려왔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꽃으로 활짝 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세계 1등의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그만큼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 필요한 장비, 소재, 부품은 외국에서 대부분 다 사다가 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그리고 이 최첨단의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EUV 분야의 한국 대표로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주며 더 나은 EUV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위한 자동차 신기술은 기계 설계부터 인공지능 등의 모든 기술이 총망라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이곳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서 자동차 조향 장치와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한 사물 식별 능력을 갖춘 라이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신호식 지능 조향 시스템인 SBW 기술은 운전자 조향 휠, 즉 운전대와 차량 바퀴 사이에 어떠한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운전자의 조향 의지를 전달해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인류가 1886년에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로 오랫동안 운전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였습니다. 철근같이 두꺼운 쇠뭉치가 자동차의 상하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적 장치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MS라고 부르는 이 아날로그 부품을 떼어내고 자동차의 상하체를 전기 신호로 연결한 것이 SBW 기술의 핵심입니다. SBW는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차, 라스트 마일용 무인 배송 모빌리티까지 굴러다니는 모빌리티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신호식 지능 조향 시스템은 바퀴의 움직임뿐 아니라 차량 내부 공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넣었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기계적 부품이 아닌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기에 차량 설계는 물론 개발 비용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운전자 역시 전기적 신호로 방향을 제어해 조타력과 조타 각도를 유연하고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기계 장치를 빼 가벼워진 몸체는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기계적 연결을 제거한 SBW는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즉, 고장 시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이중 안전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중 안전화 기술은 듀얼 시스템을 적용하여 첫 번째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두 번째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중 안전화 기술의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위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기한 단축과 신뢰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UV는 모든 물질에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특별한 장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유일한 EUV 현미경이라는 장치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네모난 박스가 8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적외선 시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고차 조합파라는 아주 복잡한 물리적인 원리로 13.5나노미터라고 하는 EUV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장비를 개발해 EUV 연구개발 중심축이 된 안진호 교수. EUV 노광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회로 패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EUV 마스크입니다. 기존에는 빛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EUV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느냐 반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원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3나노미터, 2나노미터 정도 되는 얇은 반막을 적층해서 EUV라는 짧은 파장을 반사시키는 그런 반사경 소재가 있고요. 그 위에 EUV라는 광을 흡수를 잘하는 흡수체 소재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반사와 흡수를 이용해 회로의 패턴을 구현하는 EUV 마스크는 표면에 코팅되는 소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EUV를 잘 흡수하는 백금과 텅스텐의 합금을 수십 나노미터의 두께로 얇게 입히는 것이 이곳에서 개발되는 EUV 마스크의 핵심입니다.
24년 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완성한 EUV 마스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최첨단 과학기술의 핵심입니다. 흡수체가 있는 부분은 EUV가 흡수가 돼서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흡수체 패턴이 없는 부분은 몰리브덴 실리콘 멀티레이어 자층 방막위에서 EUV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반사와 흡수라는 차별성으로 마스크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회로의 패턴을 그 흡수체라는 물질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토대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기술에 쓰이는 EUV. 13.5나노미터의 짧은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어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는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게, 더 작게 반도체 나노 경쟁 속에서 인류가 아닌 초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안진호 교수.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초격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